네, 이번 시간에는 하락장에서의 어떤 주식 매매 그리고 자산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테슬라 그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요거 이제 두 배짜리 인버스 ETF를 추천을 드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천 후에 딱 이틀 됐거든요. 이틀 만에 이제 30% 수익이 나서 거기서 이제 아마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제처럼 이제 급하게 떨어졌을 때는 다음 날은 보통 기술적 반등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예상했던 200대 초반까지는 이미 와 있는 상태죠, 테슬라 본주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적당히 이제 관망을 해 보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런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4%씩 떨어지는 장에서 이틀 만에 지금 30% 수익이 났죠. TSLZ 한 종목만으로. 그래서 분석을 해 보자면은 일단 코인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그런 하루였죠. 그래서 인제 떨어지다가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망이는 무조건 짧게 잡아야 되고요. 예전에 인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엄청난 이제 급락이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간밤에 인제 1,000만 원 하던 게 300만 원까지 갔던 그런 게 인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인제 숨도 안 쉬고 1억 까지 가 버렸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락은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주식 매매를 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중기 추세에 대한 확신.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뭐 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 오늘장은 뭐 떨어진다, 오른다. 뭐 종목이든 지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돼 있어야 어떤 베이스가 깔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분석이 필요하고요, 매매 전에. 그리고 그날 또는 그 주, 한 주 동안의 어떤 기술적인 그런 차트 분석도 결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 분석이니 기술적 분석이니 해 가지고 뭐 어느 게 맞다라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항상 전체에 대한 분석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부분적인 시그널을 포착을 해서 그때그때 잘 대응을 하고 적당히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제 주식 매매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그 자산 관리거든요. 현금하고 주식 비중 어떻게 나눌 것이냐, 고런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타이밍과 자산 관리가 사실상은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여러분이 뭐 어떤 산업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걸 너무 막 깊이 필요 이상으로 본다거나 하는 거는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식 매매라는 건 결국에는 자산을 불리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외에 어떤 목적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테슬라처럼 이 종목을 맹신을 해 가지고 맹종을 한다든지 그냥 뭐 '이 회사는 무조건 좋아.' 하는 거는 합리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쌓는 거하고는 거의 무관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타이밍을 잘 보고 그다음에 자산 관리에 항상 신경을 쓰고 그 두 가지 말고 뭐가 있나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워렌 버핏이 뭐 "현금을 비축한다. 현금 자산을 늘린다. 채권을 사들인다." 하면은 항상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인제 이것이 주식 투자의 본질이라는 얘기와 결국엔 같은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본인 스스로한테 한번 던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계획표대로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 '손익비가 개선이 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셋 다 아니다. 노라면은 여러분의 주식 매매 스타일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인제 하락장인데요, 지금. 하락장인데 거의 모든 이제 개미들이 인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인제 스마트한 개미분들이 많이 늘어났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좀 무지성으로 주식 시장이 덤비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상승장 끝물에 많이 들어가요. 상승장이 이제 끝날 때 모두가 인제 환호하고 그 잔치상을 치울 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꼭지를 물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인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져요. 쎄해지죠. 그러면 인제 무서워서 그냥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고점 판도기 또는 인제 저점 판도기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 팔자마자 바로 올라 버리고 사자마자 바로 떨어지고 요런 거를 인제 한 번쯤은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왜 내가 고점 저점 판도기인지 그 인제 심리와 사고를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인제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첫 번째는 나 혼자 주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호가창 또는 이제 차트에서 어떤 뭐 차트가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막 움직이고 나는 그 게임을 하듯이 돈을 먹기 위해서 베팅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주식 시세는 대중의 심리 그리고 컨센서스와 일치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는 의견의 일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식 시세라는 거는 결국에 그 대중의 사고 심리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날 주가가 변화하는 거죠. 절대로 그 기업의 가치를 주가가 결정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중의 심리나 컨센서스는 하루의 온도, 습도 이런 거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결국엔 그게 내가 밖에 나갈 때 옷을 어떻게 입을지를 결정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습도가 높을 때 들어가서 비가 그치기 전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제 양동이를 들고 가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습도가 높을 때 들어가서 인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그 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인제 비가 그칠 것 같다 하면은 양동이를 들고 다시 인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인제 반대로 비가 그칠 무렵에 항상 들어가요. 비가 오는 거를 본단 말이에요. 비가 막 주룩주룩 와요. 예. 그래서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간 순간은 잠깐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제 비가 그칠 무렵이니까 어 물을 받을 수가 없죠. 비가 인제 안 오는 거죠. 안 오면 인제 빈 양동이를 들고서 그냥 햇빛이 비치는데 그냥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예. 멍하니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비가 와라. 다시 와라." 하지만 이미 햇빛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가 그치고 깡통을 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주식이라는 게 조짐이나 징후 그리고 인제 징조 어떤 시그널 이런 걸 맞히는 게임이지 현상 분석을 하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인제 그 스탠리 드러켄밀러 이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지금의 현상을 분석을 해 봐야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 분석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고점에서 안전 마진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네. 대부분의 인제 개미들이 그렇습니다. 이 고점에서도 무조건 오른다라는 건데 이 주식 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전 마진이 깎인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고점에서 인제 예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고점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 전략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뭐 손절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가라는 게 인제 오른다 내린다 이런 거 외에는 인제 아무 개념이 서 있지 않을 경우죠. 그러니까 인제 오르면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고 내리면 불쾌하고 우울하고. 이것만 계속 인제 조울증처럼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수익은 날아가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항상 그 계획대로 내가 마진 얼만큼 잡고서 들어간다. 그리고 그 계획과 어긋나면 바로 나와야죠. 그런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계획은 항상 그 안전 마진을 베이스로 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인제 하락 또는 상승이 영원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고점 메이커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하락하면 주식하지 말아야지 하고 나가 버려요. 예. 시장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식이 올라요. 그리고 오르는 거 한참 봅니다. 오르는 순간에 또 인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한참 오르고 나서 그걸 다 그 영화 2 시간짜리 영화 보듯이 다 보고 나서 들어가요. 그럼 상승하면 해서 인제 들어가면은 꼭지죠. 그럼 또 인제 고점 판독기가 되고. 그런 인제 행동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제 주식시장 자체는 뭐 미장이든 뭐 국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롱이에요. 롱이라는 전제가 돼야지만 내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롱숏이 번갈아 나올 수 있다. 상승 하락 파동 그다음에 채널 이런 게 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렇게 인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확률 높은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제 개미님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고거에 대해서 인제 세 가지로 한번 축약을 해 봤습니다. 뭐 공포, 환희, 그다음에 든든함, 또는 이제 불쾌함, 유쾌함, 그다음에 신바람, 우울, 걱정, 고민, 스트레스, 희망 이런 뭐 수만 가지 감정이 아마 교차할 거예요. 특히나 요즘 같은 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이런 심리라는 게 주식 시세 또는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랑은 여기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우리가 인제 뭐 환희에 차서 신바람이 난다고 해서 주식이 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계속 우울해 있다고 해서 또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무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개입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감정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주식을 따로 뭐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인드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아무 감정을 넣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무 감정을 넣지 내 돈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감정이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요렇게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적은 돈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적은 돈. 만약에 적은 돈 진짜 '에게 이거밖에 안 돼?'
하는 돈. 그걸로 한번 해 보세요. 하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수익이 납니다. 기가 막히게. 예. '내가 이렇게 실력이 좋았나?' 할 정도로 수익이 난다라는 거를 아마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코딩하듯이 투자하라." 라는 거죠. 코딩이라는 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제가 매매 계획서에 대한 어떤 중요성 설명할 때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 봤는데요. 어 코딩이라는 거는 이미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버튼을 누르면 뭐가 나오고 뭐 스크롤을 올리면은 뭐가 이렇게 펼쳐지고 이거 이미 계획된 설계거든요, 설계. 근데 우리가 매매하실 때 항상 즉흥적으로 하세요. 예. 딱 보시고 인제 빨간불이 뜨고 막 기가 막히게 막 올라가요. 그러면은 거기 그냥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제어를 못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사고 팔고 할 뿐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계획과 다르다." 라고 하면은 예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가지 않는 거죠. 타짜처럼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베팅하지 말라. 타짜는 모든 판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모든 판을 다 읽을 수 있고 자기가 판 자체를 설계해 놨잖아요. 그니까 뭐 순간적이든 즉흥적이든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주식은 그렇지가 않죠. 내가 이 판을 설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매매 계획뿐이에요. 이거 말고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죠. 우린 타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 계획을 미리 세워 놓고 그대로 사는 것뿐이에요. 사든지 뭐 팔든지 뭐 손절을 하든지. 그러니까 감정을 개입하지 말라 하고 결국에는 맥락이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마지막으로 인제 잔고창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죠. 잔고창이라는 거는 인제 내가 주식을 사게 되면 몇 주 샀고 지금 평가 금액이 얼마고 얼마 손해 보고 있고 몇 퍼센트 떨어져 있고 몇 퍼센트 수익이 나고 있고 요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는 창이죠. 그거 보면서 인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 잔고창의 수익률이 여러분 주식 매매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그 매매의 기준이라는 거는 오로지 추세거든요, 추세. 지금 오를 것 같으면은 불을 타든 물을 타든 뭐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떨어질 것 같으면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나오는 거예요. 내 잔고창이 0이 될 때까지 오로지 본전이거든요, 그 기준이. 그러니까 내가 본전을 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손실이 나도 나중에 수익이 날 수 있고요. 지금 익절해도 나중에 바로 또 손절하는 타이밍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매의 기준은 오로지 추세예요. 현재의 추세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가격만 보고서 떨어졌다고 물타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 기존 물량이 또 떨어지죠. 그다음에 추가로 내가 물탄 게 또 떨어져요. 추세가 하방이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손실을 떠안아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손실 자꾸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린단 말이죠. 그게 다 결국에는 장고창이 본전에 집착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 결국 본전 와야 돼.' 본전 오면 뭐 할 거냐고요. 결국 본전인데.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그 엔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도 본전은 나가겠다는 사람이 수두룩빽빽이에요. 그럼 그 본전선, 이평선 근처에 오면은 또 인제 정수리 맞고 떨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결국엔 앞장에서 얘기했었던 주식이라는 게 컨센서스예요. 컨센서스는 결국에는 본전이란 말을 바꿀 수 있거든요. 본전 심리 그다음에 익절 심리 그다음에 손절 심리 요런 게 그냥 혼재돼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가격에 따라서 또는 내 잔고창의 수익률에 따라서 그걸 기준 삼고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똑같은 그 행동을 반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정반대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게 이제 추세 판단을 못 하기 때문인데 추세 판단하는 거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시험 보듯이 시험 문제 풀듯이 '아 이건 어떻게 될 거야.'라는 거를 계속 기록을 해 나가세요. 그 레코드를 보고서 내가 내 실력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실력이 어느 정도 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 예수금을 늘려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내용을 좀 길게 설명했는데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기대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하락장이지만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아마 '현명한 장기 투자자는 모으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깊이 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